그 비즈니스에 대한 열정은 열정. 좀 계속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그 기사의 마지막 마침 찍고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네,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정재. 예, 이민재 기자입니다. 예. 예, 오늘 요즘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렇죠? 진짜 갑자기 너무 추워졌죠. 예, 예전에는 이제 좀 반팔에 간단한 외투만 걸쳐도 네. 됐는데 요즘은 좀 두꺼운 아우터가 필요한 계절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최근에 비니 쓰신 게 아주 잘 어울렸어요. 아, 그 기억하고 계시군요. 아무튼 그 계절이 바뀌면 우리가 옷 정리를 한 번씩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쵸. 그 여름 옷을 이제 집어넣고 네, 맞아요. 이제 봄, 가을에 네. 있는 그런 옷 꺼내고 겨울 옷 또 꺼내고. 네. 근데 이제 그 옷 정리를 할 때 굉장히 또 좀 지루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어디 그래서 들어봅시다. 저도 이제 옷 정리하다가 너무 지루한 거예요. 네. 그때 딱 생각을 했죠. 뭐죠? 아스쇼를 들으면서 하면 되겠구나. 아, 이렇게 들어온다고? 네, 그래서 이제 아스쇼를 들으면서 이제 다 입은 그 여름 옷들 집어넣고 네, 겨울 옷들 이제 꺼내고 그러면서 이제 정리를 한바탕 했었는데 이제 굉장히 또 시간이 또 유익했다. 정리를 하면서도 즐겁고 또 의미가 있었다. 예, 이런 기분이 이제 든 적이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럴 때 들어도 굉장히 좋은 방송이다. 이런 결론이 점을 아주 신박하네요. 말씀을 네. 드리고 싶고요. 예. 예, 괜찮았나요? 예, 굉장히, 저희가 항상 모더레이터 멘트가 똑같아가지고 가끔 악플이 달릴 때가 있어요. 왜 자꾸 재활용하냐? 네, 그래서 보다 못한 민재님이 이렇게 베리에이션을 주는데 정말 괜찮았나요? 너무 좋은 베리에이션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 이제 슬슬 오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나요? 예, 오늘은 엑시트 후 재창업에 나선 창업자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아마 잘 아시겠지만 스타트업 시에는 이미 그 회사를 한번 창업을 해서 성공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창업에 도전하는 그런 창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뭐 연쇄 창업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어떤 창업자들이 재창업에 나섰는지 그리고 또 이번에는 어떤 아이템과 비전으로 재창업에 나섰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벌써부터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많은 연쇄 창업자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으로 소개해 주실 분은 누군가요? 우선 이야기를 해볼 창업자는 바로 배달의 민족의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을 창업한 김봉진 창업자입니다. 유명한 분이죠. 네,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이제 그런 분인데,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창업자는 이제 굉장히 그 큰 획을 그으신 분이잖아요. 거인이죠, 거인. 그렇죠. 뭐 이게 2019년도에 이제 굉장히 커다란 규모의 그런 이제 인수되면서 맞습니다. 네, 그런 족적을 남기기도 하셨고, 아무튼 이제 좀 주목을 해봤던 부분은 김봉진 창업자의 행보인데, 그 김 창업자는 이제 합작 법인인 그 싱가포르의 우아 DH 아시아에서 의장직을 맡아서 이제 활동을 한 바가 있죠. 그 다음에 지난 7월에는 의장직을 내려놓고 회사의 경영 자문만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맞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한 2달 정도 뒤에 이제 얼마 전이죠. 네. 예, 김 창업자가 이제 그 그란데 클립이라는 새로운 회사를 창업한다는 깜짝 소식으로 또 돌아왔습니다. 네, 진짜 깜짝 소식이어서 되게 화제가 많이 됐던 게 기억이 맞아요. 나요. 네. 근데 그란데 클립이 딱 이름만 보면 정확히 무슨 회사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회사가 어떤 아이템으로 어떤 사업을 할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윤곽이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몇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해볼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 사명을 살펴보면은 사소한 것을 위대하게 만들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클립이 되게 작은 물건이잖아요. 조그맣죠, 네. 그란데는 이제 크다 뭐 이런 의미인데, 그거 두 개가 합쳐져서 이제 사명을 정한 부분이 꽤 흥미로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뭐 소셜 커뮤니티라든가 아니면 AI 등 뭐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좀 열어두고 이제 또 실험도 하고 제품화도 해보면서 이제 그런 단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용 페이지에 가보면 프로덕트 엔지니어라든가 프로덕트 매니저, 프로덕트 디자이너 등을 채용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이들 갈 것 같아요. 김봉진님과 함께
소규모로 회사를 시작해본다는 경험 자체가 너무 이제 유니크한 그쵸. 경험이고. 어디서 그런 경험을 그쵸, 하겠습니까? 경쟁률이 상당할 것 같은데 아무튼 정말 사실 김봉진 창업자는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존경도 네. 많이 받는 분이고 그래서 이후의 행보를 어떻게 하실까 되게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김 대표께서 이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이게 관심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또 그러니까 재창업을 창업으로. 이제 하신 걸로 이제 현재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김 대표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제 배민처럼 큰 사업보다는 알찬 중소기업 여러 개를 만들고 싶다 이런 포부를 이제 밝히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그란데 클립이 어떤 서비스를 내놓을지 그리고 시장에 어떤 임팩트를 가져다 줄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소개할 인물은 누군가요? 예, 다음으로 소개할 인물은 국내 모바일 게임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 분인데 누구죠? 바로 이영일 핵인 대표입니다. 오. 이 대표는 과거 모바일 게임사인 컴투스를 설립해서 운영한 것으로 잘 맞습니다. 알려져 있고요. 2013년도에 그 오랫동안 운영해온 회사를 그 게임빌에 한 700억 원 정도 규모로 이제 매각을 한 2013년에 예, 그렇죠. 10년 전에 700억 원 매각이면 정말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 대표님은 엑시트 후에 어떻게 행보를 보이셨나요? 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 바로 이제 재창업에 뛰어드신 건 아니고 제주도로 건너가셨다고 제주도로요? 해요. 예, 그래서 아. 뭐 풍경도 보고 이제 맛있는 것도 이제 이렇게 좋겠다. 먹고 이러면서 몇 년 동안 여유로운 생활을 이제 가졌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업을 하는 과정이라는 게 좀 이렇게 좀 힘든 부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상처도 많고. 그렇죠. 이제 뭐 저는 사업을 해보지 않았지만 이제 취재는 많이 해봤잖아요. 인터뷰를 많이 해보면은 이제 결코 쉬운 그런 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기간이 아무래도 좀 길게 있었으니까 좀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는 시간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시 한번 의기투합을 해서 재창업에 뛰어든 거는 2017년도 정도입니다. 그때 이제 컴투스 시절에 동료들하고 다시 한번 의기투합을 해서 이제 핵인이라는 모바일 게임사를 창업을 한 건데 이제 주력 게임으로는 모바일 야구 게임인 홈런 클래시라는 게 있고요. 이게 이제 동남아, 일본 이런 데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플레이 투게더, 데미안 사가 이런 식의 좀 굉장히 꾸준하게 이름은 들어봤네요. 예, 저도 이름은 뭐 해보진 않았는데 꾸준히 신작을 출시하고 있다고 하고요. 투자도 굉장히 잘 받았어요. 중요하죠. 그래서 지난해만 한 1,500억 원 가량 와우. 요구 투자를 유치를 하다 보니까 유니콘에 이제 등극하는 등 시장에서도 굉장히 기대를 잘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근데 저는 너무 궁금한 게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창업자들이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미 그 힘든 걸 알잖아요. 엑시스를 했으면 이게 탈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탈출. 근데 왜 다시 그 힘든 고행의 길로 들어오는 것인가? 이유가 뭘까요? 이게 너무 힘든 거는 확실히 맞는 것 네. 같아요. 근데 동시에 또 그만큼 굉장히 소중한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창업의 길로 다시 이제 가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뭐 편하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힘들긴 해도 의미가 있고 성과를 내고 이런 뭐랄까 좀 삶이 충만해지는 그런 느낌을 이제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영일 핵인 대표 역시도 이제 비슷한 이유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인터뷰를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예전에 이제 그때 당시에 여쭤보니까 자녀들이 자라고 이제 뭐 좀 시간이 좀 흐른 거죠. 그 다음에 컴투스 시절에 느꼈던 일의 소중함이 이제 그리워서 재창업에 나서게 됐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뭐 사업이라든가 뭐 창업이라든가 이런 게 쉽진 않지만 또 뭔가 삶을 충분하게 만드는 그런 뭐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정말 저는 최용식 대표님과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갑자기 없는 사람 뒷담화를. 저 뒷담화는 아니고 제가 용식님한테 네. 아주 먼 옛날 아웃스탠딩을 뭐 언젠가는 끝이 나게 되면 떠날 네. 수도 있잖아요. 뭐 엑시스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여러 가지 예, 예. 뭘 할 거예요? 그랬더니 고민하더니 창업하겠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러냐. 근데 저는 와무장상의 씨는 없지만 혹시 창업자의 씨는 따로 있는 것인가. 오. 창업한 사람은 창업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아. 타고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건 먼 훗날의 일이겠지만, 그러게요. 네,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되게 드네요. 궁금해지네요. 예.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소개할 인물은 누구일까요? 예, 다음은 이제 스타트업 비크를 창업한 김미희 대표입니다. 네. 사실 비크를 창업하기 전에 김 대표는 이미 튜터링이라는 영어 회화 맞습니다. 서비스 네. 이제 만들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엑짓을 한 바가 있는데 사실 이분은 그 지혜님이 더 잘 인터뷰를 아실 것 했어요. 같아요. 예. 인터뷰를 하셔가지고 예전에 네. 제가 그러면 인터뷰를 한 김에 설명을 드리면 그 튜터링이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 학생하고 강사를 1대1로 연결해주는 영어회 학습 플랫폼이고요. 그쵸. 이게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그 언택트 트렌드가 엄청 퍼졌잖아요. 맞아요. 그때 주목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출시한 지 한 3년 정도 됐을 때 회원 수가 100만 명이 넘었고 엄청 많은 거죠. 연 매출도 130억 원이 넘었어요. 이거 되게 빠르게 성장을 했던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서비스를 빠르게 안착을 시켰고 그리고 2018년경에 이제 그 튜터링의 회사를 컴퍼니 빌더인 마켓 디자이너스에 매각을 하셨던 거죠. 그렇죠. 이게 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제 그 처음에 창업한 회사를 맞습니다. 이제 매각을 그 엑싯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크를 재창업을 한 건 한 2, 3년 정도 맞습니다. 뒤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크가 이제 지식재산권 비즈니스 플랫폼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이제 현재는 이제 인플루언서나 크리에이터 시장을 타겟을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김 대표의 경우에는 첫 창업 당시 서비스가 좀 고속 성장을 하던 시기에 좀 약간 빠르게 그쵸, 이제 매각을 결정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남지 않았나.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재창업을 이제 결심을 하시면서는 좀 더 장기적으로 키울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런 좀 희망을 가지고 이제 뛰어드셨다고 맞습니다. 이제 지혜님 기사에 나와 예, 예.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또 말씀 잘해주셨는데 그 당시에 또 주목을 받았던 게 그 엔젤 투자자들의 면면이 굉장히 화려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네네. 그 이승건 토스 대표, 그다음에 장영준 리드 대표, 김준용 마이프자 대표 등이 예, 엔젤 맞습니다. 투자자로 이름을 올리는 등 초반부터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한번 어쨌거나 이제 성공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업계 네트워크도 그동안 이제 쌓은 부분들이 있었을 테니까 재창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뜨거운 관심과 기대를 받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인물은 누구죠? 예, 다음으로 소개할 창업자는 중고나라를 이끌었던 이승우 창업자입니다. 예. 뭐 지금이야 중고 거래하면은 뭐 당근도 있고, 당근. 단계 장터도 예. 있고, 뭐 굉장히 많이 있지만 사실 이들이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기 전까지는 그 중고나라가 사실 시조세죠. 그렇죠. 호적수가 없었던 예. 그 국내의 그 중고 거래 플랫폼. 맞습니다. 카페로 시작해서 이제 사업체로 뭐 이렇게 커진 사례가 굉장히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드물어요. 네. 네, 대단합니다. 2020년도에 이미 뭐 누적 사용자가 뭐 2,300만 명. 진짜 많다. 뭐 예. 거래액이 뭐 5조 원. 뭐 이런 식으로 뭐 나오니까 뭐 굉장한 그런 어떤 성과를 냈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럼 이승우 창업자가 재창업을 한 거는 몰랐거든요. 네네네. 이게 좀 사연을 말씀을 네. 드리면은 이 창업자가 2021년도에 유진 자산운용 컨소시엄에 약 1,150억 원 정도 이제 중고나라 경영권 거기서 이제 인수를 한 거죠. 예. 그러면서 엑시스 하게 되는데 그로부터 약 2년 뒤인 2023년도 정도 경에 SNS 기반 쇼핑 솔루션 기업인 커머스 리그를 다시 설립을 하고 커머스 리그. 재창업에 뛰어듭니다. 커머스 리그라는 건 제가 좀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 것 네. 같은데 아직 그- 엄청 유명하진 않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커머스 관련 그렇겠지요. 스타트업이고요. 예. 그 셀러가 받은 상품 주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벤더가 그 공장 등에서 바로 배송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것이 서비스의 골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벤더는 재고를 쉽게 처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셀러 입장에서는 재고를 관리할 필요가 없이 마케팅에만 집중하면 된다. 이런 강점을 내세워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어쨌든 이전 사업이 커머스랑 관련이 있었던 거고 그렇죠. 역량을 네. 좀 그래도 좀 쌓으셨으니까 뭐 재창업 때도 본인이 잘 아는 거 하셨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잘 살펴보면은 그런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소개를 드렸던 핵인 이영일 대표께서도 다시 한번 이제 모바일 게임 맞아요. 사업에 이제 뛰어든 셈이고요. 뭐 뒤에서 소개하겠지만 뭐 비슷한 사례들이 굉장히 뭐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미 해당 도메인에 대해서 전문성과 뭐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많이 쌓아왔기 때문에 뭐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또 제가 아는 연수 창업자분 얘긴데 그분의 업종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거밖에 할 수 없어요. 기자님. 저는 누군지 건너 들어서 아, 제가 막 기자님 왜 이 업종을 자꾸 취재하려고 하는 거예요? AI 가세요, AI. AI는 아닌 거네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큰 시장인데 아니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거밖에 할 수 없는 내 자신이 너무 한탄을 하셔서 제가 그래서 그 시선은 AI를 보고 있지만 나는 이제 다른 곳을 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분 굉장히 잘하시고 계시고 네, 업계에서 물론이죠. 주목받는 분이라서 다음 소개할 창업자는 누굴까요? 다음으로 소개할 인물은 얼마 전에 이제 사명을 당근 마켓에서 당근으로 바꿨죠. 당근, 당근의 공동 창업자로 잘 알려진 김재현 창업자입니다. 네. 김 창업자는 2007년도에 그 네이버 입사를 한 다음에 한동안 개발자로 일을 했다고 하는데 얼마 전 이제 아스 기사로도 나온 것처럼 뭐 네이버 마피아 중에 멋있죠. 네이버 마피아. 할 수가 있습니다. 김 창업자는 네이버에서 몇 년 정도 일을 하다가 2010년도에 회사를 나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켓스타일이라고 하는 의류 쇼핑몰 정보 제공 서비스, 그 다음에 소셜 커머스의 상품들과 할인 정보를 모아서 보여주는 쿠폰 모아라는 서비스도 론칭을 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하고요. 이어서 이제 싱크리얼스라는 회사를 창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뭔가 그 창업자의 그런 길을 걷습니다. 싱크리얼스는 이후에 누적 다운로드 100만 건, 월 평균 매출이 뭐 한 3, 4천만 원 이렇게 이르렀다고 하니까 굉장히 또 가시적인 성과도 그러네요. 상당하네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엑싯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 잠재력을 인정받아서 이제 팀이 2012년도에 카카오에 인수가 되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제 김 창업자께서 바로 당근을 창업을 한 거는 아니고 그렇군요. 이제 한동안 이제 카카오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15년도에 회사를 나와서 한 번 더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건데 이제 김용현 공동 창업자하고 의기투합을 한 게 이제 그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우리가 엑싯 사례를 좀 살펴봤잖아요. 근데 엑싯한 다음에 한동안 그 자신을 엑싯한 회사에, 그러니까 우리를 인수한 회사에서 좀 팀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회사를 나와서 다시 창업을 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 그만큼 나의 사업을 하고 싶은 열정이나 의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국 뛰쳐나오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맞죠? 그렇다면 다음으로 소개할 분은 누구죠? 다음으로 소개할 분도 그 말씀하신 케이스하고 비슷한데 바로 심상민 호갱노노 창업자입니다. 호갱노노는 이제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부동산 시세 정보 플랫폼인데 저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이제 다 열심히 보고 있는데 보기만 하고요. 10명도 되지 않는 소규모 팀으로 시장에 굉장히 파란을 일으켰어요. 대단하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미 직방에 인수됐죠? 맞아요. 그 호갱노노는 설립한 지 한 3년 뒤인 2018년도에 경쟁사였던 직방에 인수가 됐고요. 자회사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호갱노노 매각 이후에도 3년 정도 회사의 성장을 이끌어온 바가 있고요. 근데 이제 심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락업 기간이 끝나는 지난 2021년도에 돌연 회사를 퇴사하고 카페 노노라는 이제 스타트업을 재창업을 했습니다. 아스에도 인터뷰 기사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호갱노노가 가려고 했던 방향하고 직방이 가려고 했던 방향 간에 약간의 좀 갭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되게 노노란 단어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노노, 호갱, 노노. 호갱은 아닌데 카페는 노노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뭐 카페 노노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은 이제 그 슬래시 페이지라는 서비스를 출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기존의 인터넷 카페라던가 블로그 등이 가진 불편한 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한다라는 취지로 이제 서비스 개발에 나선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좀 한 가지 인상적인 부분은 호갱 노노에서 함께 했던 팀원들 중에 굉장히 다수가 직방을 떠나서 카페 노노에 가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창업자한테 이제 힘을 실어줬다는 점인데 그만큼 뭐랄까요? 좀 함께 일했던 경험이 좋았나 보다. 좋았다는 그 방증이 아닐까 싶고 리더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뿌듯한 경험이었을 것 엄청난 같아요. 명예죠. 명예죠. 정말 명예죠.
네, 정말 팀원한테 인정받는 것만큼 리더들한테 기분 좋은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근데 호갱 노노가 그랬던 것처럼 카페 노노가 기존 커뮤니티 시장에 다시 한번 파란을 일으킬 수 있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다음에 소개할 인물이 누구죠? 다음으로는 호텔 레스토랑 예약 플랫폼인 데일리 호텔, 운영사는 데일리죠. 제 최애 앱 중에 하나입니다. 최애 앱 중에 하나인가요? 이 그 최애 앱을 이제 창업하신 네. 신인식 창업자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신창업자는 동생인 신재식 공동 창업자하고 함께 2013년도에 데일리 호텔을 설립한 것으로 잘 알려져 맞아요. 있습니다. 뭐 잠깐 소개를 드리면 고급 숙소와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예약 등을 주력 서비스로 맞습니다. 제공을 하면서 여행이라든가 뭐 여가 시장에서 입지를 이제 다진 스타트업인데 그 데일리 호텔이 2019년도에 이제 경쟁사로 볼 수가 있겠죠. 사세를 굉장히 키우던 야놀자의 600억 원 안팎으로 인수가 됐습니다. 그 회사를 매각한 신인식 창업자는 그로부터 2년 뒤인 2021년도 데일리 호텔 당시의 경험을 살려서 재창업에 나서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AI 영양제 관리 스타트업인 필라이즈입니다. 정말 AI와 헬스케어 정말 최근 사이에 가장 핫한 두 개의 키워드를 결합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핫하죠. 예, 정확히 어떤 사업이죠? 필라이즈는 사용자의 건강 상태나 나이, 성별, 체질, 기저질환 등을 분석을 해서 최적의 영양제를 추천해주는 헬스케어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그 섭취 현황이라든가 아니면은 관련해서 이제 필요한 리포트 같은 것도 함께 제공을 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여담으로 이제 투자 현황을 보면은 지난 8월에 120억 원 정도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를 했다고 하는데 투자 혹한기였잖아요. 진짜 예, 그 점을 또 고려를 하면은 굉장히 준수한 아이언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딱 듣기만 해도 구미가 당기는 아이템이고 거기다가 사실 성공 경험까지 있으시니까 정말 되게 무서운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예, 뭐 시장이 기대를 하고 뭐 혹한기 때도 120억 투자받은 게 당연하다. 그 매력 포인트가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매력이 넘치는 연쇄 창업자의 활약을 기대를 해보고요. 다음 소개할 창업자는 누군가요? 다음은 세탁 서비스인 런드리고를 자꾸 이렇게 되는데 버릇이 이게 세탁 서비스인 런드리고를 운영하는 의식주 컴퍼니의 조성우 창업자의 재창업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조 창업자는 2011년도에 이미 더맨더머스라는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어요. 네, 신선식품 배달 스타트업을 창업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면 도시락과 반찬, 과일, 유제품, 빵 같은 그런 식품을 정기적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였는데 그 조창업자는 2015년도에 더맨더머스를 우아한 형제들의 매각을 잘 했습니다. 하셨다. 네. 예, 이후에 이제 서비스는 배민 프레쉬, 그 다음에 배민찬 등의 이름으로 리브랜딩이 돼서 운영이 되기도 했는데 그 이제 회사를 매각한 뒤에도 한동안 이제 조창업자는 배민 프레쉬의 대표를 맡아서 그 서비스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분도 엑시트한 다음에 한동안 인수를 한 회사에서 열심히 근무를 하다가 그렇죠. 예. 결국 뛰쳐나와서 창업을 한 케이스네요. 맞습니다. 조창업자는 2017년경이니까 시간이 좀 흐른 뒤죠. 예, 그때 돌연 퇴사를 결정을 하고 미국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긴 여정의 어떤 쉼표를 찍는 마음으로 이제 떠난 힐링 여행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랬는데 거기서 인해 다시 이제 사업 구상에 피는 목소리요. 그렇죠.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창업 DNA 같은 게 본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행을 떠난 건데 거기서도 이제 창업 본능이 발휘가 되셨는지 멋있네요. 현지에서 우연히 세탁 사업 아이템이 떠오르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불철주야 다시 이제 시장 공부를 하고 업계를 파악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멋있네요. 2018년도 경에 의식주 컴퍼니의 또 설립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그 어떤 그 재창업 스토리라고 멋있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그 더맨더머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공동 창업자 출신으로 또 재창업에 나선 분이 또 있어요. 누구? 그 저희 야스에서도 인터뷰를 했던 분인데 이진호 슈퍼메이커즈 오, 창업자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슈퍼키친이라고 들어보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그 반찬 브랜드. 예. 혹시 인터뷰 직접 하시지 않았나요? 예, 제가 직접 했는데 거기 오프라인 매장들이 좀 요즘 좀 꽤 많더라고요. 많이 보이던데요? 예, 그래서 거기를 운영하는 스타트업이 있는데
이 창업자 역시 조성호 창업자와 함께 더맨더머스를 설립하고 키운 다음에 우아한 형제들의 이제 매각이 되고 또 3, 4년 동안 배민 플래시하고 배민차를 이끌고 또 이후에 다시 이제 회사를 나와서 특기를 살려서 재창업에 나선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반찬이라든가 뭐 신선식품 업계 뭐 이런 데서 쌓은 경험들이 지금 재창업 현장에서도 그대로 이제 녹아져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 사이트에 가면은 이거 기사 검색해 보시면 나오거든요. 근데 저 그 기사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되게 인상적인 말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 인터뷰 때 배민 시절에 좀 많이 성장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서비스를 만드는 게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는 좀 힘들다고 확실히 그때 말씀하셨어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만큼 또 얻는 것도 많다. 또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어떤 충만함이라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안 해봤지만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좋습니다. 다음 소개할 분은 누구죠? 다음 소개할 인물도 연쇄 창업으로 유명한 분인데 바로 국내 주요 MSP 비즈니스를 하는 그 스타트업인 그 베스핀 글로벌. 너무 잘 나가죠. 글로벌의 창업자인 이한주 창업자입니다. 네. 그 MSP에 대한 MSP가 이게 좀 사실 생소할 수가 있는데 아웃스탠딩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 기사들이 그 몇 개 이님이 있으니까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오늘은 엑시트, 예, 그리고 재창업에 대한 이야기니까 엑시트 스토리를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알려주세요. 이 창업자는 베스핀 글로벌을 창업하기 전에 이미 호스트웨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해서 매각을 하는 이력이 있습니다. 호스트웨이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한주 창업자가 대학 동문들하고 같이 1998년도 굉장히 오래전이죠. 진짜 2000년도 전이네요. 네, 초등학생 아, 시절이었는데 예. 가물가물한. 네. 그때 이제 설립을 한 웹 호스팅 업체였는데 고객들에게 서버를 임대하고 또 온라인 서비스 운영을 도왔던 회사라고 해요. 그래서 IT 열풍이 또 굉장히 또 그 당시에도 있었다고. 한번 풀었죠. 예. 저는 이제 그 역사책에서 네, 저도. 거기서 이제 그런 시기가 있어서 이제 굉장히 성장 가도를 달렸다고 해요. 그런데 클라우드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경쟁 상황도 점점 좀 뭐랄까요? 좀 녹록지 않아졌겠죠. 예, 그렇게 변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공동 창업자들하고 함께 2014년도에 사모펀드의 회사를 매각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세간에 알려진 당시 매각가는 요거는 이제 알려진 내용이에요. 네네. 예, 창업자 3인의 지분 51%에 3천억 원 수준. 예, 정도라고 하니까 굉장한 액수입니다. 네, 상당한데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회사를 키워서 매각까지 해냈지만, 근데 좀 동시에 허무함도 좀 느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다시 한번 창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사업을 키우기로 이렇게 마음이 이제 동하신 것 같고요. 정말 대단한데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설립을 한 회사가 베스핀 글로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스핀 글로벌은 지난해 1,630억 원 정도 수준에, 그러니까 달러로 하면은 1억 2천만 달러 정도인데, 뭐 현재 기준으로. 그 시리즈 D 투자를 뭐 유치를 하기도 했는데, 굉장히 규모화를 잘 이루고 있다. 이렇게 엄청 볼수 잘 있겠죠.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투자자로도 되게 활발하게 활동하시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 창업자는 엑셀러레이터의 스파크랩을 공동 설립하기도 했고요. 본인 역시 이제 파트너로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정말 딱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그 씬에 굉장히 그 셀러 네, 막 뛰어다니실 것 같아요. 공동 굉장히 네. 유명하신 분이고. 활력이 느껴지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다음 소개할 창업자가 누구죠? 다음으로 소개할 분은 이민희 레몬트리 창업자인데요. 이분 역시 이게 이제 첫 창업이 아닙니다. 그 이 창업자는 대학 졸업 후에 동생을 위해서 수학 풀이 과정을 인터넷에 이제 올리다가 이를 사업으로 발전을 시킨 바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밥풀이라는 학습 앱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좀 더 소개를 해보면은 이후에는 이제 선생님하고 학생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뭐 추가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서비스 고도화를 했는데 2017년도 당시에 네이버 관계사인 라인플러스의 회사를 매각했습니다. 그러면 엑시트 하신 다음에는 라인플러스에서 일을 좀 하셨겠네요? 뭐 어느 정도 기간을 이제 일을 하셨고 그 엑시트 이후에는 이 창업자가 뭐 라인플러스에서 뭐 클로바, V앱, 일본 반 서비스 뭐 이런 부분들을 맡아서 업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난 2021년도죠. 예, 그때 재창업에 나섰는데. 결국 뛰쳐나갔군요. 그렇죠. 예, 재창업에 뛰어든 배경은 좀 돈 버는 모바일 서비스를 세상에 내놓고 싶다. 예, 이런 이유였다고 합니다. 사실 바풀 같은 경우에 트래픽을 좀 제법 모으기는 한 것 같은데 수익화를 해내는 데는 좀 난항을 겪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한 아쉬움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고 이런 것이 좀 재창업의 좀 배경 중에 하나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은 무슨 사업 하시나요? 그 이창업자의 그 관련 기사를 보면은 돈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그 자녀의 그 질문을 듣다가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용돈 관리 서비스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좀 흐름이 이제 흘러간 것 같고 그래서 나온 것이 퍼핀이라고 하는 예, 서비스입니다. 이제 좀 더 소개를 드리면은 용돈 관리를 통해서 유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경제금융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뭐 지난 3월에 출시가 됐는데 지난 7월 기준으로 누적 앱 설치 수가 뭐 10만 회가 괜찮네요. 좋네요. 뭐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과연 얼마나 이렇게 또 퍼져서 또 파란을 일으킬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꽤나 많이 다루었어요. 이제 막바지에 좀 온 것 같은데 다음에 저희가 살펴볼 창업자가 누굴까요? 다음으로는 김태훈 현 디핑소스 대표를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분 역시도 재창업에 뛰어든 창업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랬군요. 김 대표는 올라웍스의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인데 이야기에 앞서서 올라웍스 역시 굉장히 좀 굵직한 스타트업신 인사를 여러 배출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영상인식 분야에서 서비스를 만든 회사였거든요. 보면은 공동 설립자로 류중희 퓨처플레이 대표, 그 다음에 김준환 스트라더 비전 대표 등이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올라웍스는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뭐 2012년도에 회사를 인텔에 매각을 했는데 그 김태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또 인텔에서 AI 기술 개발을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도 인사에서 일을 하다가 결국엔 뛰쳐나온 케이스다.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실제로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뭐 좀 더 이어가 보면은 김 대표께서 이제 2018년도 경에 유럽에서 GDPR이 시행을 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창업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을 한 것인데 GDPR은 잘 아시다시피 꽤 강한 그 개인정보 관련 규제잖아요. 그리고 이게 시행이 되면은 기업들은 개인정보가 드러난 사진이나 데이터를 비즈니스에 활용하고자 할 때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라는 것이 이제 주된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는 AI 업체에게 좀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서비스를 개발하고 기술을 발전시켜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데이터상의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을 개발하면은 정말 사업적인 가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설립을 하게 된 게 디핑소스인 것인데요. 그 지난해에 해외 그 전략적 투자자 SI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를 또 했어요. 디핑소스가. 그래서 꾸준히 북미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하는데 조만간 좀 유의미한 성과가 났으면 좋을 것 같다는. 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또 들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네, 기대를 하게 됩니다. 정말 많은 창업자들이 재창업에 나서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다룬 건 되게 일부분이고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찾아보면은 또 굉장히 많아요. 뭐 저도 이제 이거 쓰고 나서 이제 기자로 저희 이제 쓰잖아요. 이제 쓰고 나서 막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그 수아의 공동 창업자였던 맞아. 그 이동희 대표도 지금 딥블루닷이라는 새로운 스타트업을 창업을 해가지고 AI 쪽으로 사업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 유니콘에 등극한 한국신용데이터의 김동훈 창업자 역시 오픈 서베이를 시장에 안착시킨 그런 공동 창업자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엑시스를 할 정도면 사실 어느 정도 사업을 성공시키신 거고 경제적인 자유도 사실 얻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이제 전혀 지장이 없다. 네네네. 사실 은행에 놓고 그 이자만으로도 사실 수 있다. 100억이 예치가 돼 있으면은 10억 아니에요? 10억? 아, 좀 몰랐겠네요. 근데 그럼에도 이런 고행길, 도전길에 뛰어드시는 거 보면은 창업이 꼭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드는데 물론 경제적인 자유를 더 얻기 위해서일 수도 있겠죠? 예,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이제 그것 외에도 창업이나 비즈니스가 주는 고유의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재창업의 주요 동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들 창업자의 면면을 보면은 엑시트 후에 얼마가 휴식을 취하거나 인수사의 임직원으로 근무를 하거나 행보는 이제 좀 제각각이거든요. 근데 보면 그 비즈니스에 대한 열정은 좀 계속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그 기사의 마지막 마침 찍고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약간 울림이 있네요. 네, 오늘 정말 민지님이 너무 사례들을 잘 모아서 재밌게 전달을 해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많은 창업자분들이 불철주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계실 텐데요. 저희들은 이들의 새로운 도전 모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흥미로운 IT 스타트업의 관련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알람, 구독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